오늘은 미국 AI 바이오주 ABSI 압시 코퍼레이션을 분석해보겠습니다. ABSI는 단순히 AI 테마가 붙은 바이오주가 아닙니다. 핵심은 AI와 자동화 실험실을 결합해 항체 신약 후보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건 하나입니다. ABS-201이 실제 사람 대상 임상에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느냐. 오늘은 ABSI가 어떤 회사인지, 핵심 파이프라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정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ABSGI는 생성형 AI와 실제 실험실 기술을 결합해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AI가 항체 후보를 설계하고 실험실에서 검증한 뒤 그 데이터를 다시 AI에 학습시키는 구조입니다. 회사에서는 이걸 랩인더룹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ABSI가 주장하는 장점은 신약 후보 발굴을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ABSI는 단순 바이오 회사라기보다 AI로 항체 신약 발굴 과정을 산업화하려는 플랫폼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ABSI가 강조하는 핵심 플랫폼은 ORIGIND-CT1입니다. 이 플랫폼은 기존에 알려진 항체나 구조 데이터가 부족한 어려운 타깃에도 항체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회사 자료에서는 타깃당 100개 미만의 디자인, 구조 확인, 아피니티 개선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기술 설명이 아닙니다. 이 기술이 실제 임상 효능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ABSI-01입니다. ABS-201이 주목받는 이유는 시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회사 자료 기준으로 미국 내 안드로겐성 탈모 환자는 약 8천만 명입니다. 남성 약 5천만 명, 여성 약 3천만 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존 치료 옵션은 제한적입니다.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미녹시딜 같은 치료제가 있지만 효과나 부작용, 장기 사용 부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ABSI가 노리는 건 단순히 머리가 덜 빠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헤어 리그로스, 즉 실제 모발 재성장입니다. 탈모 시장에서 환자들이 원하는 건 분명합니다. 첫째, 실제로 머리가 다시 자라는 효과. 둘째, 장기 지속 효과. 셋째, 더 편리하고 안전한 치료 방식입니다. ABS-201은 이 부분에서 차별화를 노립니다. 기존 치료제가 매일 복용하거나 바르는 방식이라면 ABS-201은 피하 주사 방식과 장기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회사가 제시한 목표입니다. 진짜 가치는 결국 임상 데이터로 확인돼야 합니다. ABS-201은 PRLR, 프로락틴 수용체를 타깃하는 항체입니다. 회사 자료에서는 ABS-201이 모발 성장 주기를 성장기, 즉 에나진 페이스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발이 빠지는 방향이 아니라 다시 자라는 방향으로 환경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회사는 새로운 모발 성장, 휴지기 탈모 예방, 가늘어진 모발이 다시 굵어지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가설과 전임상 근거입니다. 그래서 사람 대상 임상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ABS-201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전임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회사 자료에 따르면 21일 모발 재성장 모델에서 미녹시딜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고, 원숭이 모델에서도 모발수와 밀도 개선이 관찰됐다고 설명합니다. 또 인간 두피 모낭 엑스비보 연구에서도 성장기 연장과 퇴행기 억제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주는 항상 같습니다. 전임상 데이터가 좋아도 사람에게서 효과가 안 나오면 의미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국 사람 대상 임상에서 효과가 나오느냐입니다. ABS-201 탈모 임상은 페이스 1, 2 헤드라인 트라이얼입니다. 이중 눈가림, 위약대조, First in Human 방식으로 설계됐고 대상자는 최대 227명입니다. 주요 평가지표는 안전성과 내약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조 평가지표입니다. 모발수, 모발 굵기, 모발 색소 변화를 같이 봅니다. 즉, 이번 임상은 단순히 안전한지만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실제로 머리카락이 늘고 굵어지고 개선되는 신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ABS-201 탈모 임상은 페이스 1, 2 헤드라인 트라이얼입니다. 이중 눈가림, 위약대조, First in Human 방식으로 설계됐고 대상자는 최대 227명입니다. 주요 평가지표는 안전성과 내약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조 평가지표입니다. 모발수, 모발 굵기, 모발 색소 변화를 같이 봅니다. 즉, 이번 임상은 단순히 안전한지만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실제로 머리카락이 늘고 굵어지고 개선되는 신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ABS-201이 성공하려면 효과뿐 아니라 편의성도 중요합니다. 탈모 치료제는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존 치료제는 매일 먹거나 바르는 방식이 많습니다. 반면 ABS-201은 적은 투여 횟수와 장기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 임상에서 효과와 지속성이 같이 확인된다면 ABS-201은 기존 탈모약의 단순 대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탈모 치료 카테고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탈모 치료 시장은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미녹시딜 중심입니다. 이 치료제들은 이미 널리 쓰이고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부작용 부담이 있거나 매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ABS-201은 여기서 차별화를 노립니다. 기존 치료제가 DHT 억제나 혈류 개선 중심이었다면 ABS-201은 PRLR 억제라는 새로운 기전을 내세웁니다. 만약 좋은 데이터가 나온다면 ABS-201은 효과와 편의성 측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ABS-201은 탈모만 보는 약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적응증은 자궁 내막증입니다. 이쪽에서 중요한 점은 기존 호르몬 치료와 다른 비호르몬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 자료에서는 폴락틴 시그널링이 병변 성장과 통증에 관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ABS-201이 이 경로를 억제할 수 있다면 자궁 내막증에서도 새로운 치료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상으로는 2026년 4분기 페이스 2 시작이 예상됩니다. 즉, 자궁 내막증은 단순 보너스가 아니라 ABS-201의 적응증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옵션입니다. ABS-201 외에도 후속 파이프라인 일정이 있습니다. 먼저 ABS-201 탈모는 가장 중요한 핵심 파이프라인입니다. 2026년 하반기 13주 POC 데이터,
2027년 초 26주 톱라인 데이터가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두 번째는 ABS-201 자국 내막증입니다. 2026년 4분기 페이스 2 시작이 예정돼 있고 이후 초기 효능과 안전성 데이터가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는 ABS-101입니다. 과거 자료 기준으로 IBD, 즉 염증성 장질환 분야의 TL1의 항체 프로그램으로 표시됐고 페이스 1 및 파트너링 준비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ABS-202입니다. 최신 자료에서는 면역 염증 분야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볼 수 있고 2026년 이후 임상 진입 가능성과 2027년 초기 데이터 여부가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ABS-501과 ABS-301은 구체적인 임상 일정이 공개된 자산이라기보다는 파트너링 준비 자산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후속 파이프라인은 현재 매출 자산이 아니라 옵션 가치입니다. ABS-201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이 후속 파이프라인들도 플랫폼 확장성 측면에서 같이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ABSI는 아직 제품 판매로 큰 매출을 내는 회사가 아닙니다. 핵심 파이프라인인 ABS-201도 아직 임상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 구조는 제품 판매보다는 파트너십과 연구개발 협업 중심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회사 자료에서도 25개 이상의 파트너 프로그램을 강조합니다. 즉 지금 ABSI를 매출이나 이익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가치는 대부분 ABS-201 임상 데이터, AI 플랫폼 검증 가능성, 후속 파트너십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ABSI는 실적주가 아니라 임상 데이터와 플랫폼 가치가 선반영되는 바이오 이벤트주입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ABS-201 데이터가 잘 나오면 단순히 탈모 치료제 하나가 성공했다는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ABSI가 주장해온 AIX 웨트랍 플랫폼이 실제 임상 효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첫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ABS-201은 탈모 치료제 이벤트이면서 동시에 플랫폼 검증 이벤트입니다.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ABS-201 가치뿐 아니라 후속 파이프라인과 파트너십, 그리고 AI 신약 개발 플랫폼 전체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데이터가 약하면 AI 플랫폼 기대감도 같이 할인될 수 있습니다. ABSI는 실적주가 아닙니다. PER로 계산하는 종목도 아닙니다. 이 종목은 임상 데이터에 따라 밸류에이션이 크게 바뀌는 이벤트주입니다.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13주 데이터가 애매하거나 기대보다 약할 경우 주가가 다시 $10 이하 구간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안전성이 유지되고 효능 신호가 시장 기대에 부합할 경우 13에서 $14 구간이 1차 기준선이 될 수 있습니다.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모발수, 굵기, 색소 개선이 명확하게 나오고 26주 데이터까지 좋다면 $17 이상도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목표 주가가 아니라 임상 이벤트 기반 시나리오입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ABSI의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째, 임상 실패 리스크입니다. 전임상 데이터가 좋아도 사람 대상 효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대치 리스크입니다. 데이터가 좋아도 시장 기대보다 낮으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금 조달과 희석 리스크입니다. 바이오 기업은 임상 개발에 계속 돈이 필요합니다. 넷째, 플랫폼 리스크입니다. AI가 후보 물질을 빠르게 만들 수 있어도 임상 성공률을 높인다는 증명은 아직 필요합니다. 다섯째, 상업화 리스크입니다. 가격, 보험, 투여 방식, 장기 안전성까지 확인돼야 합니다. 그래서 ABSI는 기대감만 보고 크게 들어가기보다는 데이터 포인트를 확인하면서 접근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ABSI를 투자 관점에서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격형 투자자는 2026년 하반기 13주 데이터 전까지 기대감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상승 여력은 크지만 데이터가 약하면 손실도 클 수 있습니다. 중립형 투자자는 소액으로 관찰하다가 13주 POC 데이터 이후 추가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보수형 투자자는 2027년 초 26주 톱라인 데이터까지 확인한 뒤 접근하는 전략입니다. 상승 초입은 놓칠 수 있지만 임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ABSI는 안정적인 장기 실적주가 아닙니다. 2026년 하반기 데이터에 베팅하는 고위험 고변동성 바이오 이벤트주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BSI는 단순 AI 바이오 테마주가 아닙니다. AI와 자동화 실험실을 결합해 항체 신약 후보 발굴을 산업화하려는 회사입니다. 핵심 파이프라인은 ABS-201입니다. 탈모에서는 2026년 하반기 13주 POC 데이터, 2027년 초 26주 톱라인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국 내막증에서는 2026년 4분기 페이스 2 시작이 예정돼 있습니다. 후속 파이프라인들은 당장 주가를 움직일 핵심 촉매라기보다는 ABS-201 데이터가 좋게 나왔을 때 같이 재평가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ABSI는 AI라서 사는 종목이 아니라 데이터로 플랫폼 성능을 증명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미국 주식을 읽는 남자, 미익남이었습니다. 미국 주식 핵심을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